자, 일단 현대소설 6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보지 않고 바로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물과 그 인물이 겪는 사건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중대한 사건이 발생해요. 오늘 아침에도 그는 설사기 때문에 일찍 잠에 깨었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설사기라고 하는 것에 기호화가 되어 있어요. 기억, 밑줄 쳐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해당 문장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어요? 중심 소재. 설사기 중심 소재. 자, 일단 그라고 하는 인물과 연결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라고 하는 인물이 잠에서 일찍 깨도록 만든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제시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는 저 설사기 때문에 잠에서 일찍 깬 사건.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보려고 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어. 근데 그 설사기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러나 역접어 참아보려고 했지만 배가 뒷걸으면서 벌써 항문이 옴찔거려서 견뎌낼 수가 없었다. 이거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게 되면 뭐한다? 대참사가 발생한다. 샌다. 누수가 발생한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배가 뒷걸으면서 벌써 항문이 옴찔거려서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휴지를 들고 전소로 간 거죠. 화장실에 갔어요. 공간의 이동이 일어나네요. 그렇죠? 자, 어제 저녁에 먹은 구아니딘이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한 모양이다. 그럼 맥락상 구아니딘은 뭐예요? 설사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지금 설사기 때문에 이렇게 배 아파하고 있는 그것들, 그러한 상황, 그라고 하는 인물의 상황, 지금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어제부터 지속되었던 현상인 거죠. 자, 변소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는 자기의 배앓이에 대해서 생각해보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배가 아픈 거야, 설사기가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과식을 했다거나 기름진 것을 먹은 것도 요 며칠 안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지금 설사기가 생긴 게 아니겠죠. 있었다면 자기의 배앓이의 원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심한 심리의 긴장 상태뿐이었다. 그러니까 과식,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지금 배가 아픈 것이다? 긴장 상태.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 그라고 하는 인물, 이 겪는 사건, 그것을 불러일으킨 원인, 요인이 되죠. 그리고 인물의 무엇이니까? 내면이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잡을 것은 항문이 옴찔거려서 잡는 거 아니라 그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이러한 병을 겪게 된 원인이 그의 불안정한 내면 심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잡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문단이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 신문에서 자기의 연지 만화가 요 며칠 동안 이따금씩 빠져 있었기 때문 원인 그는 나쁜 예감으로 불안해 있었던 것이다. 자, 그는 나쁜 예감으로 불안해 있었던 것이다. 뭐예요? 인물의 맞아요. 심리. 그리고 내면. 그럼 앞에서 말했던 그 긴장 상태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죠. 그렇죠? 나쁜 예감으로 불안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긴장 상태와 나쁜 예감으로 불안해 있었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문에서 자기의 만화가 며칠 동안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일단 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정보 역시 파악해 볼 수가 있죠. 직업, 만화가. 그리고 이 신문에 자신의 만화를 그렇게 올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수입을 발생시킬 텐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불안감과 긴장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외적인 증상으로서 설사기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재미가 없었던 것일까? 내 만화 재미가 없나? 생각하면 그래도 여전히 그날분의 만화를 그려서 가지고 가면 문화부장, 즉 그 신문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실을지 지금 이 만화를 실는 거에 있어서 편집자인 거죠. 그렇죠? 편집장. 여느 때와 똑같은 태도로 만화를 받아서 여느 때와 똑같이 열심히 그것을 보고 나서 여느 때와 똑같이 아주 우스워서 못 견디게 했다는 듯이 오랫동안 고개를 끄덕이면서 껄껄거리고 나서 좋습니다. 아주 걸작입니다. 어떻게 이런 만화를 그리셨습니까? 하면서 아주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그 만화를 그라고 하는 인물이 그린 만화를 굉장히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지만 정작 그렇게 재밌어하면서 신문에 실지 않는다. 그럼 이게 어떤 표현일까? 또는 문화부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새로운 인물 나왔으니까 그 인물의 특성, 인물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자면 뭔가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고 표리부동한 인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고 그렇죠? 비꼬는 걸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는 문화부장의 그러한 태도, 즐거워하는 태도, 나의 만화를 보고 재밌어하는 태도에 과장이 섞인 것을 보면서도 역시 겨우 안심을 하고 묻는 것이었다. 안심이 되겠죠. 왜? 내 만화가 이제 얘에게 있어서 지금 이 그라고 하는 등장인물에게 있어서 이 안심이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표현이 뭐예요? 불안이잖아. 그 불안감의 원인이 뭐였어? 이거였잖아. 그럼 안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문화부장의 이러한 반응을 보고 그라고 하는 인물이 내 만화가 신문에 실리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안심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물을 거예요. 그 질문의 방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심이라고 하는 방금 우리가 파악했던 이 그라고 하는 인물이 안심을 느끼게 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질문이 나오겠죠. 오늘 치는 빠졌더군요. 자, 오늘 치는 빠졌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오늘 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신문이 나올 건데 그럼 그 전날의 만화를 이제 그려가지고 그렇게 싫도록 했을 텐데 근데 빠져 있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은 안심하면서 그럼 오늘치 내일에는 내 신문이 내 그 만화가 신문에 오를 수 있겠죠, 뭐 이런 질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화부장이 안경을 벗어서 양복깃을 딱 하면서 기사 폭주 관계입니다. 지금 오늘치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대답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 만화가 빠진 것이다? 기사가 지금 하도 기사거리가 많아서 그 만화의 지면을 할애할 지면이 없다라는 거지, 부족하다는 거지. 그렇게 간단히 대답하는 것이었다. 지금 누구는 지금 그 불안감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렇게 설사기가 생기고 그렇게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단히 대답을 해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자신을 안심시켜가며 데스크 위에 틀어져 있는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훑어보고 나서 그렇게 나오는 것. 그 다음날 아침 신문 보면 역시나 또 어떻게 되어 있다? 만화가 빠뜨려진 채 배달되곤 했다.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기사 폭주 때문일까? 하고 문화면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그 문화란에 별다른 대단한 기사거리가 실린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면 그건 만화가 꼬박꼬박 나올 때 실릴 때는 한 번도 기사 폭주가 없었단 말인가 하면서 의혹이 생기는 것이었다. 결국 그 앞에서 문화부장이 그렇게 대답했던 것, 왜 자신의 만화가 실리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했었던 신문 그 기사 폭주 때문이다, 관련이다라고 했던 그 대답이 그라고 하는 등장인물에게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이었고 그게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고 그럼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증폭되겠죠. 기본적으로 한 인물의 내면, 심리 이것을 특정 방향으로 잡았다면 그것의 전환이 일어나는 사건, 상황의 변화, 상황의 역전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초반에 잡았던 그 정보대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시에서도 그렇죠. 시상의 전환, 그러나와 같은 어떤 시어를 통해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초반에 잡은 시상대로 쭉 끌고 나가서 읽어나가야 되고 감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맞아요? 네. 중략, 예감처럼 어떤 예감? 누구의 예감? 그의 예감, 그의 불길한 예감처럼 결국 신문사에서 해고. 그럼 결국 지금까지 그렇게 만화가 실리지 않았던 것은 결국 그가 이렇게 해고를 당하기 위한 수순이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문화부장은 그에게 차나 한잔 하자며 다방으로 데려가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넨다. 자, 해당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표현. 왜요? 이 작품의 제목이었어요. 차나 한잔. 어떠한 상황에서 그 제목이 등판했습니까? 해고당한 상황에서 문화부장이 그를 위로하는 상황, 위로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는 문장 속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 차나 한 잔, 차라고 하는 소재, 차나 한 잔 하자라고 하는 그 말은 기본적으로 위로인데 근데 위로 아닌 위로라고 했어요. 그렇죠? 위로 아닌 위로. 자, 그는 다른 신문사의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가지만 그곳에서도 거절. 선배 만화가 김 선생을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자, 중력 부분의 줄거리의 마지막 문장. 그라고 하는 인물과 어떤 인물? 김 선생이라고 하는 인물 둘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 제시했어요. 그럼 다음에 제시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인물을 어떻게 잡는다? 그와 김 선생의 술을 마시는 상황 안에서 이해한다. 갈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는 말했다. 누구의 말이라고 친절하게 말해줬어? 그라고 하는 인물. 남들은 제가 정훈으로 떨어졌다고 부러워했거든요. 정훈 방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익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편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 말이에요. 총대를 쥐지 않으니까 말이지요. 군인 기분이 안 났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정운으로 떨어진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남들은 편할 거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정작 본인은 군인 기분이 안 났다. 그리고 그 군인 기분이 안 난 것은 군인으로서 총대를 쥐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점점 취해오는 것을 느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 뭐 얘기하고 있어요? 경험이고 그 과거 경험에서 느꼈던 감정 제시했죠. 아마 그때 총대를 쥔 사람들이 지금은 안정된 직장에들 앉아 있겠지요? 근데 자신은 총대를 쥐지 않았죠. 자신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불안정한 상태죠. 지금 직장에서 해고도 됐고 저는 항상 만화만 붙들고 남들은 편하려니 부러워하지만 이거 어디서 봤어? 응? 그럼 지금 항상 만화만 붙들고 있는 상황 앞에서 정운으로 떨어진 것과 대응되죠. 실상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말입니다. 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뭐랑 대응돼요? 군인 기분이 안 났거든요. 그렇죠? 어쩔 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럼 결국 지금 과거 경험, 그 경험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현재 자신의 상황을 대응시키고 있죠. 대응시킴으로써 현재 자신이 굉장히 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불안정한 고용 상황 속에서 굉장히 큰 불안감과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말이었고 그의 내면을 인물의 내면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김 선생과 대화,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 상황 속에서 그가 자신의 내면 심리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럴까? 김 선생이 말했다. 김 선생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술이 없으면 말이야. 그들의 뒤쪽에 앉아있는 패들의 하나가 소리쳤다. 인생이란 말이야. 또 나오시는군. 저 소리 듣기 싫어서 이제 술 끊어야겠어. 누군지가 소리쳤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뒤쪽에 앉아있는 패들 중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자, 앞에서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 하자고 했던 거, 이 차나 한잔이라고 하는 것은 해고의 상황 속에서 위로 아닌 위로를 하기 위해서 문화부장이 그라고 하는 인물에게 했던 거였죠. 그럼 일단 차나 한잔 하자라고 했던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해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그 위로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죠? 속으로는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었어요.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그러더군요. 자, 다방에 가서 그 양반, 문화부장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 누가 겪었던 경험이에요? 그가 겪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이 말은 그의 말이죠. 그렇죠? 사람 웃기는 방법에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곧 바로 만화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문화부장이 그 얘기한 거야. 당신의 그림 정말 걸작이야. 정말 재밌어. 정말 웃겨. 근데 그것만 가지고 만화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문기사에 만화를 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가적인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맞아요? 바로 그 양반이 그랬어요. 두꺼기 같은 누나를 부라리면서 말입니다. 차값을 앞질러 내버리던 그 키가 짝달만한 문화부장이 차값을 냈어요. 지가 먹자고 했으니까. 날 무척 무한하게 해주었지. 그러면서 말입니다. 너는 미역국이다 이거죠. 자, 너는 미역국이다. 누가 한 말이야? 문화부장이 그에게 한 말이죠. 그럼 이 미역국이라고 하는 소재 의미하는 바 그죠? 만화가게 되기에는 플러스 알파가 부족한 사람 웃기는 방법이 몇 가지 패턴만을 알고 있는 사람 그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알고 그 추가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추가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추가적인 어떤 역량이 없으니까 그것이 곧 미역국 같은 사람 집어마 미역국 같은 사람 그러니까 너는 해고된 것이다. 이 미역국이라고 하는 건 그를 빗대서 나타난 표현으로서 해고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었죠. 자기네 사장이 얼른 되져달라는 기도를 하던 그 사람 난 참 면목이 없어서 혼났지. 차나 한 잔 그것은 일종의 추파다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추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뻐꾸기 날리는 거죠. 그죠? 꼬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 그죠? 개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뭐야, 혀 꼬인 거죠? 점점 더 취해가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해 잘해. 취객 연기 자신 있어요? 자신 있는 몇 가지 연기 중에 하나요? 이방 연기. 그래서 여기서 추파라고 하는 것, 결국 차나 한잔 하자고 했던 게 자신을 해고시키기 위한 그런 위로하는 뭐 그런 말이었었죠. 그쵸? 그것을 추파에 지금 빗대서 표현하고 있어요.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고. 그것은 내가 그 속에서 성실을 다했던 하나의 우연이 끝나고 술을 한 모금 꿀꺽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다. 헤헤. 이건 낙관적이죠. 내가 그 속에서 성실을 다했던 하나의 우연, 그게 끝났어요. 그럼 그 우연 뭐였어요? 그 신문 기사에 자신의 만화를 실었던 것. 근데 그 우연은 이제 끝나는 상황이었고,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인데 그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이상이고 꿈일 뿐이다. 왜?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시궁창이니까. 김 선생님. 그는 김 선생님 방금 비워낸 술잔에 취해서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따랐다. 차나 한 잔. 그것은 이 회색빛 도시에 지금 차나 한 잔이 또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괜히 제목으로 쓰인 게 아니고요. 이 회색빛 도시. 자, 회색빛 도시라고 하는 건 보통 뭐 나타내? 마이너스. 그러니까 각박한 그러한 세상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쵸? 의 따뜻한 비극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네 해고시키면서도 차라도 한 잔 나누는 이 인정, 동양적인 특히 한국적인 미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베풀어 비록 해고되는 상황이지만 그 보내줄 때, 해고시킬 때 차나 한 잔 하면서 그렇게 따뜻함을 나누는 그 인정, 그 동양적인 한국적인 한국 사회에서 그런 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죠. 그렇죠? 과연 마호 마음심자. 마음심요? 그래서 정 맞나? 아무튼 근데 결국 뭐야? 이렇게 온정 따뜻한 온정 베풀면 뭐예요? 결국 뭔데? 딸렸는데. 해고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차나 한 잔이라고 하는 것이 회색빛 도시, 각박한 세상 속에서, 각박한 현대 사회 속에서 따뜻한 것인데 결국은 뭐니까 결과는 비극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 어린이 신문에 그리고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게 기다리면 또 뭔가 생길 테지. 그러니까 그 신문사의 만화만 수록을 싣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린이 신문에도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만화를 그리고 있었고 그렇게 실었었는데 김 선생이 위로하는 거죠. 김 선생이 술잔을 들면서 드세. 자기의 술잔을 잡으려고 했고 술잔이 넘어져 버렸어. 손가락 끝에 엎질러진 술을 찍어서 술상 위에 아톰 X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누구의 행위예요? 그의 행위겠죠? 그는 뭐였어요? 직업이 만화가였죠? 얘 그렸어. 뭐겠어? 주인공이겠죠. 자신이 그리는 만화의 주인공이겠지? 뭐 하는 거야? 아, 난 얘 다시 이제 못 그리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얼굴을 한번 그려보고 있는 거죠. 자, 아톰 X군. 차나 한 잔 하실까? 자, 차나 한 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 나왔어요? 차나 한 잔 나왔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요? 이별. 되는 거죠? 지금 자신의 만화 주인공과의 이별을 하고 있고 역시 이 이별의 상황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따뜻한 온정, 따뜻한 인정을 이제 베푸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참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 우리가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은 다른 손으로 자기의 이마를 한번 찰싹 때렸고 골치가 쑤셨어요. 배도 아프고 골치도 쑤시고 난리네요. 오, 화성인들의 계략에 빠져서 X군이 포로가 되어 바야흐로 생명이 위험해져 있는 데서 다음 호에 계속 여기가 뭐였다? 그 아톰 X군과 마지막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만화의 마지막 내용, 그 미처 완결지지 못한 그 만화의 마지막 내용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미안하다, 아톰 X군.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요구하거든. 아슬아슬한 데서 다음 호에 계속. 그래서 옛날 슈퍼스타 K도 우승자를 발표하기 전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는 다 그려진 아톰 X군의 얼굴을 다시 손가락 끝에 술을 찍어서 지우기 시작했다. 이제 이별하고 있어요. 미안하다, 아톰 X군. 어떻게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 부탁한다. 왜? 더 이상 자신이 그려줄 수가 없으니까. 자신이 그 X군이 화성인들의 그 기지에서 탈출하도록 그려주지 못하니까 이제 너의 힘으로 탈출해야 된다. 이제 난 힘이 없다. 나와 헤어지더라도
여보게 우주에 광대하고 이러면서 팔을 넓게 벌리고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있게 밤늦도록 그런 식으로 술집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 술집이라는 공간에서 그와 김 선생의 술을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였었고요. 이 부분은 자신의 그림의 주인공과 이별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의 모습이 그려지는 상황이었어요. 김 선생이 부축해서 태워준 택시를 타고 이제 공간이 바뀌네요. 그쵸? 집으로 왔어요. 집이라는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택시 안에서 그는 술이 좀 깨어 있었고 김 선생이 쥐어준 서류용 봉투를 택시에 내릴 때 그대로 두고 내렸네. 또 술을 먹고 와서 미안하오. 그는 방문을 열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어요? 집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바뀌었고 인물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역시 그가 기본적으로 해당 작품이 뭐예요? 주인공이죠. 그쵸? 그래서 끊임없이 그가 겪는 사건들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고요. 그와 아내라는 등장인물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퍽 취하셨네요. 꽤 취하셨네요. 아내는 남편이 반가워 껑충거리듯이 그렇게 뛰어났어요. 배 아프시던 건 좀 어떠세요? 클로로마이신을 먹었어. 클로로마이신을 말이야 흉터가 있더군. 자, 그래서 지금 이 배 아파서 이 약을 먹었어요. 그쵸? 설사기. 어디에 흉터가 있어요? 웬 흉터? 했더니 어디긴 어디겠어. 클로로마이신이지. 뭐야? 약에 흉터가 있다? 정말 취하셨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내는 그를 입으로 눕혔고 옆방에서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청각적 심상이 느껴지는 표현? 소재?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라고 하는 걸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어지간히 성실하게 사는 척하지? 그가 말했다. 아내는 자기의 손으로 남편의 머리카락 쓸어 넘기고 있었다. 굉장히 이 아내는 남편에게 굉장히 헌신적이고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 옆방에서 방귀 소리가 둔하게 벽을 흔들며 들려왔다. 갑자기 방귀 소리가 벽을 흔들며 들어왔어요. 그쵸? 굉장한 방귀예요. 그쵸? 자, 술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 지금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방귀 소리 들려왔고 그에 대한 대답 그래도 별 수 없이 보리밥만 먹는 신세인데요. 네, 이거 누구의 대답이야? 아내의 대답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도 별 수 없이 보리밥만 먹는 신세다 라고 해서 이러한 가난, 궁핍으로부터, 왜 보리밥이라고 하는 소재는 그런 소재니까. 그쵸? 그걸 주식으로 먹으면 이제 빈곤한 거예요. 가끔 가다가 별미로 먹으면 그게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빈곤한 신세를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킬킬거리며 약간 자조적인 웃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만해주자 아내야. 자, 지금 A 부분으로 묶여있어요. 보통 A 부분으로 이렇게 묶여있으면 뭐 물어봐요? 아니, 문제화된 거니까. 그죠? 되죠? 말하는 방법. 일단 기본적으로 소설이잖아요. 소설은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잖아. 서술상의 특징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것들 잡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아마 잘 안 잡힐 거예요. 맞아요. 그만해주자 아내야. 우리의 가난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만하자. 그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하하하. 꽤 오랫동안 웃었나 보다. 아주머니가 지금 무안해하고 있나 보다. 재봉틀 소리가 그쳐 있었다. 자, 그렇다면 옆방에서 들려왔던 그 재봉틀 소리, 누가 그 재봉틀을 작동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머니라고 하는 인물. 선뜻 안 그려져? 지금 그라고 하는 인물과 그의 아내가 대화를 이루고 있는 그의 집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웬 그 집에 아주머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아주머니일까? 그리고 이 아주머니는 방귀 소리를 냈던 아주머니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옆집 아주머니인가 그럼? 그리고 지금 아주머니가 재봉틀 소리를 멈춘 거에 대해서 무안해하는 감정을 누가 추측하고 있어요? 그가 추측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서술자가 그라고 하는 인물과 앞에 나왔던 그 다른 인물들, 문화부장도 있었고요, 김 선생도 있었고요. 어쨌든 서술자가 그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내용이 전달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 감정은 누구의 내면? 그의 내면을 지금 서술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돌려요 아주머니. 어서 재봉틀 돌려요. 웃음소리가 잠꼬대였던 것처럼 할 수는 없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의 내면 서술자가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그쵸? 아까 낮에 버스칸에서 자기에게 자리를 내주던 영감을 생각하였다. 누구의 내면? 그의 내면. 아주머니, 그건 건강한 증거입니다. 뭐에 대해서 그 건강한 증거라고 하고 있어요? 지범아, 잠게요. 방구? 방구? 아니면 대방구? 재봉틀 소리? 앞에서 영감을 생각한 거 다음에 건강한 증거라고 했어요. 그럼 아주머니와 영감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리를 내주던, 자리를 양보하던 그게 건강함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취했으니까 지금 그는 취한 상태니까 약간 정상적인 어떤 논리로서 그렇게 사고가 이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필문특에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아니 나지. 소설가 구보시 일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고요. 알죠. 그 작품의 서술 방식은 의식의 흐름 기법이었습니다. 그냥 드는 생각대로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일단은 건강한 증거입니다. 그 영감 참 건강했는데 아주머니도 그렇게 아까 그렇게 건강하면 계속 돌려라. 그래서 그 사이에 재봉틀이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멈췄다가 다시 들리는 소리 그리고 돌려라 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이 뭐 전달이 됐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방귀 좀 끼었기로서니 하며 입술을 삐죽 내민 아주머니 얼굴이 보이는 듯하다. 그럼 결국 무안해하고 있는 거 왜 무안해했다? 방구 껴서? 자기가 방구 꼈고 그 방구 소리가 옆집까지 들려서 그렇게 재봉틀 소리가 멈췄다가 입술을 삐죽 내밀면서 방구 좀 낄 수 있지 약간 이런 반응이 상상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건너편의 그 상황을 지금 그라고 하는 인물이 상상하고 있는 내면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요 아주머니 방귀 좀 끼었기로서니 재봉틀 소리를 죽여야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돌려요 어서요. 그럼 일단 이 재봉틀을 돌린다는 것 뭐 하기 위해서 재봉틀을 돌리는 거겠어요? 돈 벌기 위해서. 이 각박한 현실 상황 속에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궁핍이라고 하는 상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같은 어떤 아파트 또는 어떤 집 뭐 옆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처지겠어요? 비슷한 어떤 경제 수준과 상황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겠지. 일할 수 있을 때 일해라. 돈 벌 수 있을 때 돈 벌어라. 왜? 자신은 뭐 했으니까 지금 돈 벌고 싶어도 일자리에서 해고된 상황이니까 뭐 그런 그의 내면이 드러나는 표현들로 보여져요. 그는 두 팔로 아내의 상반신 껴안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도 아내를 때리게 될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누군가가 아내를 때리나 봐. 그렇죠? 자기도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의 상황의 불확실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자신도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겠죠. 자신이 지금 가장으로서 변변한 돈벌이가 없게 된 상황, 그러니까 직장에서 해고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와 비슷한 그런 처지 속에서 아내를 때리는 행동을 했으나 봐요. 이 작품의 전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기도 그렇게 될는지도 모르겠다. 그럼 결국은 자신의 해고 상황이 돈 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기인한 생각이지 않을까? 이런 거 파악할 수 있겠니? 어렵죠?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건. 그러자 앞으로 다가올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날들, 불확실한 날들 무서워져서 그는 울음이 터질 뻔했다. 아내를 껴안고 있는 자기의 팔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김수곡 작가의 차나 한 잔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어떤 그런 회색빛 도시의 모습, 그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해고되는 그러한 상황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라고 보여져요. 자,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3번. 아까 우리 계속 읽어나가면서 이거 누구의 내면, 누구의 심리, 서술자, 이야기 속 인물의 소개말. 결국 거기서 나왔던 그 심리들은 다 그라고 하는 인물의 심리, 내면이었어요. 근데 그게 서술자, 그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그는 이런 감정이 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서술된 게 아니라 마치 1인칭
주인공 시점과 같은 그러한 표현들이 쓰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술자가 그라고 하는 인물의 소개말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제시를 함으로써 마치 그 인물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하 비박 서술자 해당 작품 모든 등장인물에 대해서 그 문화부장 뭐 아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나라는 등장인물이 있었어 없었어? 나라는 등장인물 없었죠. 그럼 나라는 등장인물이 없었다는 건 기본적으로 몇 인칭이에요? 3인칭. 서술자 시점이 3인칭이에요. 나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3인칭 서술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뉘죠. 3인칭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나뉘는데 어쨌든 3인칭 서술자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뭐예요? 이야기 박 서술자예요. 아까 나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나오면 나라는 등장인물은 무조건 서술자고 그 나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작품 속에 있잖아요. 이야기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서술자라면 1인칭 서술자이고 그것과 동일한 표현은 이야기 속 서술자입니다. 오케이? 근데 나라는 등장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작품의 서술자의 시점은 3인칭 시점이고요. 그 3인칭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밖 서술자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 밖 서술자, 해당 작품의 전반적인 서술자의 진술이 구분되지 않고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 A 부분에 그러한 표현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오케이요? 오케이. 좀 까다로울 수 있었다. 윗글 이해한 내용,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 문제인데요. 그는 자신이 아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다. 아내는 그가 또다시 술을 먹고 귀가한 사실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딱히 아내의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그러한 말, 발언은 없었죠. 오히려 화기애애해요. 그쵸? 아내 잘 만난 것 같아. 그쵸? 그는 자신이 만화인을 부탁했던 다른 신문사의 문화부장에게 무안을 당했다. 그쵸? 다른 신문사가 자기가 연재했던 신문의 문화부장이 산하하고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거절을 당하고 이 표현? 중략 부분에서 다른 신문사의 만화 연재를 부탁하라고 하지만 그곳에서도 거절을 당하고 거절당하면 무안당한 거죠. 여기 있었잖아요.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었다. 다방에 가서 문화부장이 차나 한 잔? 키가 작달만한 문화부장 날 무척 무안하게 해줬었지. 그 차값을 압수로 낸 거면 다방에서 차값을 낸 거잖아요. 원래 있던 문화부장이 그 차나 한 잔만 잡고 있었으니까. 원래 있던 문화부장한테 무안을 당한 게 아니라. 근데 일단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다음에 속으로는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하면은 다방에 간 사람은 그 처음에 해고를 그에게 중력 부분에서 그에게 차나 한잔 하면 다방으로 데려가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넨다. 예, 그게 그 사람인데 그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네면서 무안을 당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일단 여기서 분명 그것도 나오니까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었다도 있어서 애초에 무한이라는 게 그냥 제안했다가 거절당하면 뭐 하는 거야? 그냥 그걸 근거로 나도 잡았긴 했는데 밑에 그걸 보니까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었다 이 표현이 또 나와서 여기 부분에서 근거를 잡아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 명확하게는 2번이 이제 그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나오고 방금 말했던 그것들이 약간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3번 선택 지문은 적절하다고 보여져요. 김 선생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그를 격려하고 있다. 일단 어린이 신문에 연재한 거. 문화부장이 자신의 만화가 실리지 않은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웃기는 법을 안다고 몇 가지 패턴 안다고 해서 만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다음에 다른 이유, 플러스 알파는 설명해주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A부터 E까지의, 의문, 이해, 확인, 판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결국 내면, 등장인물의 내면이에요. 그쵸? 그 각각의 발화, A 부분, B 부분, C 부분 이것들이 각각 그라고 하는 인물과 다 그라고 하는 인물의 발화들이에요. 여기서 그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말들에 담겨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데 3번 문제의 답은 일단은 5번입니다. 5번.
상대방이 질문하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가 뭐냐면 그래도 별 수 없이 보리밥만 먹는 신세인데요.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쵸? 이게 적절하지 않은 답인데요. 상대방의 질문 어지간히 성실하게 사는 척하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별 수 없이 보리밥만 먹는 신세다. 질문하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함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나머지 것들은 맞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A부터 D까지는 그가 말한 거고 이는 이는 결국 안에 바로 핥긴 했네요. 4번 문제 봐보자. 자,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먼저 보고 문제에서 보기 박스 등을 통해서 제시되는 그 외적 근거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해당 작품의 의미들을 파악해 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봤어요. 그냥 드라이하게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인물이 어떠한 사건을 겪는지, 어떠한 말들을 하는지,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사건들 속에서 이 말을 하는 의도와 이런 것들, 그 서술되는 내용들의 어떤 의미를 파악해 봤는데, 그 다음에 보기 박스를 보게 되면, 아까 그 서술이, 아까 그 내용이, 아까 그 인물의 그러한 말이 이러한 의미구나 라고 하는 걸 여기서 해석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볼게. 1960년대에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 일단 반영론적 관점에 따르면 일단 1960년대라고 하는 산업화를 다루는, 산업화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다루고 있는 문학 작품이 많죠. 이 작품도 그러한 작품이었네요. 그쵸? 산업화. 그 산업화 시기는 많은 문학 작품들에서 문학적으로는 어떠한 시기로서, 긍정적인 시기로서, 부정적인 시기로서 그려져요? 부정적인 시기로서 그려져. 문학 그 작가들의 눈에는 그 산업화라고 하는 시기가 많은 긍정적인 가치들이 말살되고 탄압되는 인권, 환경,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탄압되는 그러한 시대로서 그려지죠. 그렇죠?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우선시하는 분위기를 중심으로 진행. 경제적 효용성, 경제적으로 효과 있는 뭐 쓸모가 있는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는 일들, 결국 돈 되지 않는 일들은 우선순위가 밀려 도태되거나 배제. 해당 작품에서 도태되거나 배제된 거 뭐 있습니까? 만화. 그가 그리는 만화. 이와 같은 시류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 되는 일이 대접받고 가치 있는 것으로서 여겨지는 이러한 시류, 이러한 변화,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실함만으로는 온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처지가 되었다. 성실함이라고 하는 키워드 나왔어. 어떤 발화 생각납니까? 어떤 인물의 말 생각나요? 아내한테 어지간히 성실하게 사는 척하지? 그거. 오로지 성실함만 가지고서는 온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국 뭐 됐으니까? 해고됐으니까.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처지가 된 거. 또한 인정과 배려로 맺어진 전통적 인간관계는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현실에서 비정함으로 변질되었다. 전통적 인간관계, 온정, 배려로 맺어진 전통적 인간관계, 이러한 현실에서 비정함으로 변질되었다. 뭐가 대표적인 그 표현? 소재? 차나 한 잔. 차나 한 잔이 아까 그게 그 회색빛 도시에서의 온정, 따뜻함이었는데 결국은 비극이었죠. 사람들은 전통적 인간관과의 결별을 통해 새로운 현대적 인간성을 추구하였으며 돈 되는 것, 그러한 시류를 읽을 수 있는 이 과정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불안 심리를 갖게 되었다. 천한자는 이와 같은 당대인들의 불안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누굴 통해서? 그를 통해서. 그쵸? 띄워놓고 선택지문 봐볼게요. 자, 1번 기억은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본문에 사용된 표현과 연결시켜서 보고 있는데 그의 연재 만화가 신문에 실리지 않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느끼는 당대인들의 불안 심리를 표상하는 것. 기억, 설사기. 그쵸? 설사기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가 그렇게 잡아봤었고 우리가 잡아봤던 때로 선택지문에서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죠. 니은은 다른 기사들에 밀려 신문에 실리지 못한다는 점. 이거 다른 기사들에 밀려 신문에 실리지 못한다는 점. 그거겠네요. 기사 폭주관계. 우선순위가 밀려 도태되거나 배제되는 일들의 예로 이해할 수 있겠군. 그쵸? 신문기사에 실리는 것, 그 경제적 효용성이 있는 것들이 이제 올리는 것이고 그 경제적 효용성이 그 만화는 없기 때문에 그가 그리는 만화는 없기 때문에 실리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디귿은 그를 해고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전통적 인간관계가 지닌 미덕이 현대적 인간관계의 비정화로 변질됨을 보여주는 것. 차나 한잔 아닙니까? 차단한 디귿 차나 한잔. 해고를 한 다음에 차단한다는 거는 수단은 아니잖아요. 전통적 인간관계가 지닌 미덕. 보내줄 때 차나 한잔 하면서 보내주는 것. 차나 한잔 하면서 그 해고를 통보하는 것. 그리고 해고하고 나서 결국 해고라고 하는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리을은 사회에서 도태된 그가 더 이상 그릴 수 없는 대상이라는 점, 전통적 인간관계의 결별을 통해 당대인들이 지향하고 있는 현대적 인간성을 상징하는 것. 리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렸던 아톰 X군이었어요. 그렇죠? 그가 더 이상 그릴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전통적 인간관이 아니라 당대인들이 1960년대 당대인들이 지향하고 있는 현대적 인간성을 상징한다. 그 아톰 X군 같은 경우는 누가 그리는 거였어? 그가 그리는 거였고 그가 그리는 거였고 그가 더 이상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보내주는 거였어요. 아톰 X군은 현대적 인간상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현대 사회에서 걔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적 인간성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미음은 신문사에서 해고되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처지가 된 그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당대인들이 느끼는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겠군. 그렇죠? 불안정성,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문화부장이 당신은 남들을 웃길 수 있는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해서 만화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신문 기사에 실을 수 있는 만화를 그릴 수 있는 그걸 그려낼 수 있는 만화가가 되려면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결국 이 보기 박스에 따르면 경제적 효용성이 될 만한 그러한 소재,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더 필요해. 시류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만화가가 될 수 있는 거야. 신문 기사에 실을 수 있는 만화를 그릴 수 있는 그 만화가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결국 말했던 거네요. 그쵸? 좀 마시고 현대소설 7 갈게요.